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한번 메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 수 있어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먼저 길고 두서없는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26 현재 지방대 공대 4학년 재학생입니다. 노바님처럼. 저 노바님 아니에요. 노프팀장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현실적이고 이론 중심이고 현장에서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자퇴까지 생각했다가 일단 4학년이 마무리 잘하다는 생각에 이 학교는 졸업하려고 합니다. 졸업해야죠. 4학년이면 졸업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학력이 있는 게 낫지. 공대인데 아예 뭐 비전공이면은 또 몰라도, 근데 비전공이라도 학교 졸업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국비학원에서는 실제로 실력 없는 강사도 많고 실무 경험이 없이 이론만 가르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실무에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거 들은 거죠?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부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잘된 친구도 있지 않을까? 뭐 나도 잘 모르지 뭐. 일단 학교에도 진행하는 국비지원 채용연계 과정이 있던데 20년 이상 되는 실무 경험 있는 강사들이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주최하니까 믿긴 하지만 졸라 이상하다. 대학이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서 내보내는 곳인데 국비지원이랑 연계를 한다고? 학교에서 학원처럼 하는 건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20년차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합리적 질문이다 이건. 맞아. 그냥 객관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면 30년 된 아구찜집 사장님은 다 아구찜이 맛있어야 되는데 꼭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만든 게 맛있지는 않다는 거, 젊은 사람들이 창업했는데 맛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어떤 수준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등등등등. 습관이란 게 참 무섭거든. 일단 학교에서 중소기업 전용 채용 연계 과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합니다. 빅데이터 계열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 과정, 4차 IoT 인공지능 분야, C, C#, C++, 아두이노 센서 등. IoT 때문에 그렇구나. 약 1200시간 7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 1200시간? 월금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것들을 다 배울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맛보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언어를 깊이 파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깊이 파야 하죠? 우리가 칼을 쓰면서 칼의 역사부터 전세계의 칼의 형태, 금속의 역사 이런 거 보나? 그냥 칼은 칼로서 쓰다 보면서 조금씩 상식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언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소망은. 다들 언어의 메커니즘, 언어를 만드는 법 이런 것까지 어셈블리어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나, 뭐 반도체,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반도체는 못 만들대? 납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기전자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회로 설계 이런 거. 그런 거는 또 많이 안 하대. 언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겠지. 어쨌든 특히 실무에서 실제로 쓰고 응용하면서 새로 배워나가는 능력이 필요할 텐데 그걸 배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글쎄요, 실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언어에 막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서비스 레벨에서 언어에 깊은 이해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를 미친듯이 그거 아니라도 중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거나 좀 외골수 개발자들이 보여주는 많은 그런 형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언어를 깊게 이해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본 많은 개발자 중에 그거에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치고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일정을 잘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고 뭐 나름대로 알고리즘 이런 데서도 뭐 되게 높은 상타치이고 그런 거 다 있어도 안타깝게도 유연한 개발은 잘 못하더라고. 일정을 너무 못 맞추니까 되게 속상했던 경험이 꽤 있어요. 같이 일하다가. 제가 공대고 전기 소방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두 번째 IoT 인공지능 분야 쪽이 더 시너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소방기사랑 무슨 상관이죠? 전기 때문인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전기를 공부를 졸라게 잘했다면은 도울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도 사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서버를 만약에 다중으로 가져간다고 봅시다. 다중 서버야. 그러니까 멀티 서버를 지원하고 분산을 했어. 그러면은 하드웨어 그 전기 설계에서 네트워크 쪽을 공부했다고 치면 그 각각의 이제 랜선이 가지는 특징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더 나은지, 이런 부분에서 하드웨어적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거든. 그냥 하기 나름이에요. 컴퓨터 자체를 우리가 뭐 한의학을 하든 뭐 그냥 일반 양의학을 하든 인체에 대해서 잘 알아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 자체 하드웨어에 잘 알아서 손해볼 건 없고, 그게 기본이 이제 전기 쪽이니까, 전기전자니까 굳이 뭐 그것 때문에 IoT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자바 앱 쪽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C 하나 등등 너무 어려워 보여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둘 다 어려워요, 잘하려면. 일단 웹 프로그래머들이 자바 계열로 많이 써서 취직 범위도 매우 넓고, 아니 본인이 공대인데 프로그래밍을 해봤다 안 해봤다 나한테 알려줘야 이거를 뭐 얘기를 해줘도 해줄 수 있겠죠? 웹 프로그래머들이 자바 계열로 많이 써서 취직 범위도 매우 넓고 이야기가 많던데, 대신에 SI 업체로 주로 가고 연봉도 2.5천 내외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글쎄 IoT나 이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분야도 인공지능 애초에 졸라 못하면은 받지도 않을걸? 저쪽은? IoT 같은 경우는 IoT는 조금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나?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근데 자바 웹 쪽은 수요가 공급이 많은 대신에 단가가 저렴해진 거죠. 근데 어설프면은 어디든 돈 못 벌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래요. 조건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선택하는 걸 조금 추천을 하는데, 네트워크나 이제 서버를 다루는 게 좀 흥미가 간다. 나는 서비스를 주로 만들고 싶다. 근데 아마 주로 이제 자바, 스프링, 서블릿, 스프링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면은 보통은 정부 프로젝트나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인데, 대기업도 뭐 대기업 나름대로 그거 안 쓰는 기업도 많긴 한데 보통은 많이 쓰긴 해요. 정부 프로젝트나 이런 대기업 프로젝트에서. 나쁘진 않아요. 스프링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저렇게 양성된 친구들이 대부분 제대로 잘 모르고 해서 그렇지, 스프링 굉장히 훌륭한 프레임워크예요. 대부분 아키텍처도 모르고 내부에 뭐 어떤 기능 하나 추가되면 보지도 않던데 뭐 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문제야. IoT 인공지능 분야는 3.5천만원 내외 정도 초봉을 받더라고요. 팀노바에서도 인공지능 많이 갔는데 어설픈 수준이면은 별로 안 좋을걸요? 뭐 해보긴 하세요. 지금 뭐 기업이 부족하다고 하는 시장이긴 해요. 근데 그게 취직이 되냐 안 되냐에는 사실 수준의 문제라서 제가 어느 쪽을 더 잘하고, 그리고 IoT 인공지능 저게 왜 같이 엮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짬뽕 돼가지고 이상한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어떤 공통 분모를 잡은 걸까? IoT는 IoT, 인공지능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나을걸요? 그리고 아까 C랑 C++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거 IoT면은 C랑 C+이 맞긴 한데, 인공지능인데 C랑 C+를 먼저 선행을 한다고?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죠. 물론, 인공지능에서 C랑 C+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일부 차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뭐 쿠다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이제 그 지포스 계열의 이제 쿠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쿠다 코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쪽도 있는데, 그쪽은 또 공부 안 하잖아. 옛날에 이거 가지고 누가 태클 걸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매뉴얼 읽어줬던 기억이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되게 유기적으로 많고, 뭐 파이썬도 해야 되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지금 7개월 안에 사용하는 수준의 낮은 수준이면은 결국에는 그냥 파이썬이나 이런 그냥 구글에서 주는 API 호출하는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C랑 C++를 미친듯이 한다, 그걸 기계 파야 된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연관성이 있긴 있죠. 근데 그렇다고 따지면은 자바 서블릿 쪽 근데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저쪽도 되게 많아서 그렇지 만만한 쪽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쪽을 더 잘하고 적성이 맞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쵸? 저도 모르겠어요. 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웹개발 쪽은 팀노바님이 아니니까 노프 팀장입니다. 팀노바라는 건 저희 이제 학원의 이름? 학원이죠. 교육기관의 이름입니다.
그냥 경력만 쌓으면 어떻게든 먹고만 사는 정도의 수준일 듯 해보입니다. 뭐 IoT는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웹은 클래식이라서 시장이 많이 만들어진 반면에 IoT나 인공지능은 신시장이라서 이제 연봉은 셀지 몰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업계에서 어느 정도로 원하는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취직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수준이 높으면은 사실 어디든 모셔가겠죠. 초중고급 이렇게 나뉘고 비교적 단가가 어쩌라라라 뭐 이런 얘기 그만하고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별로란 얘기잖아요. 그쵸? 반대로 C샵 계열의 인공지능 IoT는 어려워서 C샵 계열이 뭐가 어려워? C샵과 자바 해보긴 했어요. 그냥 자바나 C샵이나 자바가 1996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명명이 되고 점유율이 졸라게 높아졌어요. 그 당시에 몇 년 안 돼서 1위를 찍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계 점유율 중에 그렇게 높았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C샵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해요, 코드가. 심지어 둘 다 가상 머신이 돌아가요. 자바에서 가비지 컬렉터를 가베지 컬렉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C샵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JVM, 버추얼 머신 같은 게 C샵에서도 동시에 돌아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자바랑 유사해요. 그래서 좀 더 물론 이제 C샵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메모리 관리나 실제로 우리가 팀노바 내부에서 테스팅을 해본 결과는 C샵 쪽이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는 경향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좀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나중에 나온 거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되게 유사한데? 사용하는 방식도 되게 유사하고. 너무 모르는 그런 게 너무 보인다. 다만 인공지능 AI 이런 분 솔직히 천재들이 주로 이르는데 근데 머릿속에서 약간 진짜 좀 제가 좀 막말 좀 할게요. 좀 짜증나가지고 무슨 천재들이 줄을 잃어요. 머릿속에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보여요. 완전 생초본 티가 나요. 그러니까 줄을 이루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누군지 이거 팩트 제시하세요. 인공지능 AI나 똑같은 건 알죠? 천재들이 아니고 그냥 기반 공부할 게 많아서 석박사가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 석박사들이 다 천재인가요?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커뮤니티 가서 이렇게 배우고 이러면 저 같은 사람들 속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예전에도 뭐 커뮤니티 되게 무시 많이 했었죠. 되게 뛰어난 글들도 종종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좀 이런 거,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그냥 막 현업 개발자에 대한 너무 차이가 너무 커. 현업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랑 간극이 되게 커요. 제가 워낙에 초보들도 많이 보고 그 현업에 있을 때 좋은 개발자도 많이 봤는데 많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벌써 스트레스 받잖아. 고쳐주고 싶어요. 이런 걸 고쳐주고 싶은데 천재들이 주로 이러는 게 아니고요. 기반 공부할 게 많아서 석박사들처럼 조금 공부했던 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구글의 텐서플로우나 뭐 이런 뭐 AI 관련 이제 API들이나 오픈소스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차용을 하면 그거를 활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긴 있죠. 그래서 근데 너무 안 좋은 것만 짜깁기 해서 하는데 시작도 안 해보고선 그 상황에 C랑 C++이 궁금하면 난 C++ 뭐래도 짜봤겠어. 나 같으면. 이렇게 뭔가 제기만 하고서 막 그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같은 녀석이 계속 반복하는 거 알아요? C 하나 계열도 매우 어려워 보여서 그거를 활용해서 위에서 C 하나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팀노바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서 팀노바에 들어오기가 애매하다. 이건 알겠고 한 2천만도 주면 2천만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팀노바는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뭔지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에서 그거 선택하는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 왜 계속 읽다 보니까 갑자기 팀노바가 나오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기술이나 언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학원에서 또 배워야 하나요? 팀노바는 그렇게 안 하려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현업 개발자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좋은 프로세스 가지신 분들은 알아서 공부해서 하죠, 보통은. 그래서 팀노바 자체가 온다 안 온다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거 나이도 참 애매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공대 특기 살려서 취업하라고 하는 공대 특기가 뭐예요 도대체? 근데 제일 웃긴 거, 난 부모님들이 정말 좀 별론게, 난 또 특히나 이 분야에서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부모님들이 애들 악기 막을 때가 있어. 이런 것 좀 비슷한 건데, 특히 아버지가 프로그램 날고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전공대에다 미래가 대한 보장도 확실하지 않은 직업을 하려고 하냐면서 그냥 공대 특기 살려서 취업하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는데, 공대 특기 자체가요, 이게 컴퓨터 공학, 한국에선 공학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직이고 근데 그냥 공대라고만 하니까 내가 사실 어떤 공대인지 모르잖아요. 산업공학 이렇게 공통적으로 배운 데는 코딩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모르겠다. 근데 공대가 다 좀 어느 정도 아예 완전 다른 공학이 아니면 기계공학만 해도 컴퓨터랑 연관이 좀 있고, 전자공학도 연관이 있고, 일반 산업공학만 해도 연관이 있고, 뭐 산업 디자인 뭐 이런 건 모르겠다. 근데 보통 공대에 있는 경우 있어요, 산업 디자인이. 근데 뭐 애지간하면은 막 화학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애지간하면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근데 요즘 화학도 구글에서 그 하는 프로젝트 있거든요. 옷으로 터치하는 거. 옷으로 터치하는 거. 그래서 화학까지도 이제는 너무 미지의 영역은 아닌 그런 느낌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비전공자라고 말하기에는 그쪽 계열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프로그램 날고 기는 애들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학 분야는 날고 기는 애들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이게 프로그래밍 시장에 대해서,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가수들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무슨 가수니,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버지 저 자영업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음식점 하고 싶어요. 야, 맛집이 수두룩 빽빽한데 너는 왜 그러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반 회사원 수준 또는 일반 어떤 무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수준이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 생각은 일단은 너무 잰다. 재는 게 되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일단은 C를 잠깐 뭐 하루 이틀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짜보고, 자바도 좀 해보고, 홈페이지도 간단하게 한번 짜보고, 그런 거 인터넷 강의, 무료 강의 같은 거 찾으셔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해도 난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뭐 그런 거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팀노바는 일단 차선책으로 두시고, 차선책으로 두시고, 그냥 기존에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내가 프로그래밍이 재밌냐 안 재밌냐, 또는 이 길에 내가 진지하게 할 것이냐 아니냐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팀노바는 그런 고민이 진지하게 되신 분들이 오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곳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